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3일로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이후 대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전남도의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당사자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됐고 전남의 최대 수건인 의대 설립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대와 함께 개선을 약속했던 전라선 익산 여수 구간 고속화 사업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한국형 아우토반과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등 전남 7대 공약 역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자기 당원 1호로서 1호 당원으로서 정당을 위해서 했던 내용이죠.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50여일. 주요 공약들이 차질을 빚지 않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의대 설립을 1호 공약으로 삼고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등 75건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소요 사업비만 191조 원이 넘는데 관건은 얼마나 반영되느냐입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지사는 호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중앙에는 민주주의에 있어 호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강 작가까지 호남은 이 나라의 중심이었고 불꽃이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대선 시계. 동력을 잃었던 지역 현안들이 대선 기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대통령 권한대행이 뒤늦게 선을 넘은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앞뒤가 다른 권한대행의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100일이 넘도록 임명을 보류해놓고 뒤늦게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목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은 선을 넘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해줬으면은 그나마도 괜찮았을 텐데 국민들이 원했을 때에 해주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와서 갑작스럽게 했다는 그 자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또 이런 똑같은 분류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주니 그래서 오늘 지금 하도 답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까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완규 지명자는 불법 계엄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사람으로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까지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공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반드시 내란 세력들이 청산이 되어야지.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윤석열 파면과 함께 대한민국의 회복을 바라고 있던 시민들의 가슴은 또다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4.2 재선거에서 담양 군수를 배출한 조국혁신당이 지역을 찾아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습니다. 대권 주자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에 이어 오늘은 진보당 후보 2명이 광주를 찾아 경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조국당은 지난 2일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3.6%포인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신 담양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양 군민의 선택은 호남에서 정치 혁신을 이룩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조국당이 야당에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당은 이날 오후 첫 지역구인 담양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2명의 대선 후보 출마자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광산구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개헌이 만들어지는 단초가 이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평등 공화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영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합리적인 중도층이 늘어야 한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따르는 출마 선언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이 속속 호남을 찾으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오늘 구례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현재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통과하고 있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핵심 물류 동맥인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 관리비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 한 해 소요될 비용만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막대한 유지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 선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추진하게 될 선박람회 홍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선박람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홍보시설물 설치와 포스터 제작, 배부, 찾아가는 선박람회 홍보, 르네상스 연계 캠페인 전개 등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종합 홍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선박람회 홍보를 강화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만권에 물을 공급하는 1, 2, 3단계에 이어 광양 4단계 공업 용수도 공급 사업이 최근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빠르면 2028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32년 이후 여수 지역 공업 용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용수 공급 사업은 지난 1974년 착공해 89년에 완공된 광양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3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2018년부터 10년 동안 1단계 노후관로 개량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어댐과 이사천으로부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특히 공업용수는 올해 하루 19만 톤, 2035년 이후에는 하루 20만 톤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주암댐 계통의 원수 추가 확보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관로만으로는 추가 공급도 어려워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양 3단계 이후 4단계 사업은 2022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지만 용수 수용량에 대한 이견으로 최근 3년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여수 국가산단은 가뭄이 올 때마다 물 공급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을 겪고 왔습니다. 이번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여수 국가산단은 물론 율촌 1산단의 활성화와 율촌 2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첫 단추를 끼운 셈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2032년까지 2,128억 원을 들여 이사천 취수장에서 여수 국가산단까지 하루 10만 6천 톤의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도 이번 사업의 효과가 상당한 만큼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이 되면 하루 약 10만 톤 규모의 취수장과 46km의 도수관로가 주암댐으로부터 여수 국가산단 지역까지 설치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28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 사업은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의 향후 기업 입주와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경제 문제나 배우자 질타 등으로 인한 극단적 우울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11월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했으며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제철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노조는 내일부터 사흘간 투표에 들어갑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부터 11시간 동안 이어진 교섭 끝에 성과급을 기준을 기본급 450%에 1,050만 원을 더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현대제철노사는 지난해 9월 임단협을 시작해 그동안 부분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소속 조합원은 이번 잠정 합의안을 두고 내일부터 이틀간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배후 주거 복합 상업시설 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조성 사업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면 내년 말 기반 시설 공사를 마치고 27년 하반기 준공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0.9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선월 하이파크 단지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대형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주거와 복합 상업시설 기능을 위한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지난 2012년 첫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 보상 민원,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10년 만인 지난 2022년에서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5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6년까지 토공사는 완료하고요. 27년 9월까지 관로 공사하고 하수도 처리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 10월부터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 측은 현재 1차로 업무시설 용지, 문화시설 용지, 공동주택 용지 등 용지 공급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차로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급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근 신대지구의 학교 부족 상황과 연계해 당초 계획을 수정해 초, 중, 고등학교를 각각 한 곳씩 설립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을 살펴보니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와 연계해서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6,000세대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이제 의견을 준 겁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최근 여수시 율촌 테크밸리 택지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 사업의 정상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
인근에 위치한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계획 인구 16,000여 명의 광양만권 명품 도시를 목표로 조성 중인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기대대로 광양만권의 새로운 중심 주거 복합 단지로 조성돼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친 뒤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르면 오는 7월쯤 가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으로 승인되면 순천시는 올해 10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지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국제기구로 유엔과 협력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그치면서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모레 오후 비 소식이 있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불씨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6에서 11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광양이 22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3m, 먼 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전남 남해안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열연 코일 스틸밴드 결속 자동화 장치를 개발해 상용화까지 성공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023년부터 포스코엠텍 등과 협업해 3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열연 코일 스틸밴드의 잔여 끝부분을 새로운 스틸밴드와 자동 용접해주는 장치를 개발해 상용화까지 최종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스틸밴드를 이어붙이는 자동화 설비의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밴드 사용량을 줄일 뿐 아니라 작업의 효율도 높여 연간 이 열연 공장에서만 3억 6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신생팀 화성FC를 상대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전남은 모레 오후 2시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장이자 에이스인 발디비아가 복귀해 경기장을 누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은 3승 2무 1패, 승점 11점으로 현재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으며 화성전 승리로 연승과 선두권 진입에 성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여수시가 처음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올해 초 주택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을 첫 지원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최근 화재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갑작스런 화재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개막을 500여일 앞두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와 SNS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는 23일 선박람회 개막 D-500일을 기념해 앞선 주자로부터 지목받은 기관이나 인물이 자신의 SNS에 성공 개최 기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와 함께 마스코트 다솜이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선 박수관 조직위원장은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제 행사인 선박람회 성공 개최에 마음과 뜻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다음 주자로 공동 주최자인 전남도와 여수시를 지명했습니다.